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어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자원봉사 관리자 또 관리 체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벌써 13주, 14주 차 제가 지금 오늘 녹음을 준비를 하고요.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 교재를 이제 거의 끝 마무리까지 함께 공부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대면 수업을 하시면서 서로 얼굴도 뵙고 또 수업 시간에 직접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또 현장에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느꼈던 많은 부분들 함께 논의하면서 사례와 함께 공부를 하셨다라 그러면 더 빨리 이해도 하실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그 이론적인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실생활에서의 경험들을 잘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공부하시는데 좀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게 됩니다. 벌써 14주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 잘 듣고 계시다. 그 다음에 또 매번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수업 듣고 어떤 느낌들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정말 다른 학기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때 선생님들보다도 더 참여율도 높으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 10장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자라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제 10장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체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 육성, 그 다음에 추진해 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추진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가 다 자원봉사의 동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원조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영리기관도 아니죠, 국가기관도 있을 거고요. 또 행정기관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영리 기구나 아니면 사단법인 또 아니면 민간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기관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고 하는 기본 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관리의 체계로 법적 단체로 설립되어 있는 자원봉사 센터들이 각 지자체마다 시군구에 하나씩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직접적으로 많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 센터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추진 체계의 바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체계 어떤 게 있는지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 자원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법정단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교육도 하고 실제 봉사자분들께서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 그 다음에 기타 추진 체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관리 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그 정의, 기능, 역할들에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4항에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자원봉사 센터의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상호 조정하고 또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센터다. 즉 자원봉사의 기능,
대해서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역할은 어떤 게 있느냐? 자원봉사센터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 또는 선발하고 또 수급 및 조정을 하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또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좀 독려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방법들 또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또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 제공 또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 등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 천안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신방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아주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제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어떤 기관에서도 재난재해 구조 전문구조 자원봉사단에 제가 가입을 해갖고 있는데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개발이나 아니면 청소를 한다거나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도움을 받을 때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인력도 모집하고 어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나 진행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바로 자원봉사의 추진 체계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들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1항을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는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에 이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국가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나 그래서 그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운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나 일단 민간기관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원봉사 관련된 어떤 역할들을 하는 어떤 기관들을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위탁 관리한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자원봉사 센터들을 설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 센터의 유형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원봉사 센터에는 이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세 번째가 조정과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자를 직접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자원봉사센터, 또 병원의 의료사회사업실, 또 상담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등 직접적으로 필요가 한 수요자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실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가서 활동하는 장소나 기관들이 되겠죠. 그러한 실제 활동하는 터전에서의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센터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가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입니다. 수요자 중심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간 형태의 비사회사업적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용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의 자원봉사 센터, 또 기업의 자원봉사 센터나 사회봉사단을 의미를 하고요. 아니면 또 종교기관의 자원봉사 센터 등도 바로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조정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하고 자원봉사 센터 간의 효율적인
연계 또는 연계 역할들을 수행하는 기관을 바로 이제 조정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라고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기관들은 보통 이제 공공 형태의 자원봉사센터가 바로 이러한 조정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로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천안에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계시는 많은 지역에도 자원봉사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센터들은 대개의 경우에 공공에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위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법인들을 공익 법인들을 설립을 하고 그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중에서 보통 이제 자원봉사 센터의 센터장들이 센터에서 근무하실 분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직접 공무원이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한 기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법에는 자원봉사 센터의 센터장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 일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어떤 검증을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241페이지에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13항 또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두 번째,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 세 번째 항은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자격의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은 한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어떤 교육 연구 조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 기관 자원봉사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문가적인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센터장의 자격 요건들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셨고 어떤 이런 기관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시며 경험을 쌓으신다라 그러면 천안에도 이제 자원봉사 센터장을 이제 공모를 하게 되죠. 외부 공공기관의 센터장들을 공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최소한 이런 자격을 갖추신다라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자원봉사 센터의 센터장으로서의 역할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가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나가신다라 그러면 이런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실 수 있고요. 나중에 충분히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경험을 쌓으신 후에 자원봉사 센터의 장을 하시면 이런 공부를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센터의 유형까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자원봉사 센터 그러면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원봉사 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3페이지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보통의 지역 자원봉사 센터는 무슨 구 자원봉사 센터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워낙 구들도 크게 되어 있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자원봉사 센터라는 명칭으로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의 어떤 조직도 산하에 자원봉사 기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공주는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만약에 서울 경기나 서울이나 경기도의 어떤 큰 도시에 있으면 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뭐 강북구, 뭐 요즘 뭐 얘기하는 뭐 서초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당 지역구에 이름을 달고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명칭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센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245개 시군구에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장의 한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고요. 그 후에 약 7년 정도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5개 시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전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좀 보면 현재 약 한 15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민간인이 약 1379명으로 92%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으로 124명이 근무를 하면서 약 전체 퍼센테이지의 약 7.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으로 운영한다.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센터를 행정자치부에서 아니면 지자 직접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약 124명 아니면 법인으로 위탁을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으로 위탁을 한다고 해도 뭐 관리자,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사무를 보는 총괄하시는 분들을 공무원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약 한 124명. 그 외에 나머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탁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게 대다수인 92%를 차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전체 예산이 약 114억, 100만, 1000만억, 1143억 76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전국 지역에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큰 예산을 예산을 좀 소유를 해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 자원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대로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발전과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한 어떤 터전들을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다, 준비들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요 243페이지 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연도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분들이 파견되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위탁 운영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종교단체 아니면 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는 경우들 또 법인의 형태도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약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 129개소 네,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들이 약 46개소 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형태로 별도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 70개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진흥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인데요. 여러분들 관련 법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와 관련해 가지고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1996년에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기초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인성교육의 과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도 보면 많은 학령기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요. 일정 시간 이수를 해야만 이제 하게 되면 그거를 학점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그것들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본 몇 시간
아니면 대학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이설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형태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어떤 그 타인을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러한 어떤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교육 함양과 청소년들의 어떤 경험들을 좀 폭넓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활동들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을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 내에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에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통합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소속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명칭이 이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속 부서가 행안부에서 이제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지방에 있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진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을 좀 같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245페이지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해서 첫 번째 지역 청소년 활동의 욕구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으로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그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라든가 복지 실천론이나 행정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고 또 지금 저희가 약 한 학기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하게 되시면서 자원봉사를 할 때도 이제 어떤 욕구를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욕구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필요한 기관들은 얼마나 된 수요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나 계신지 그 다음에 이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실제 현장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 다음 배치 후에는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순환의 대수로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되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그 중에 대상이 청소년인 거죠. 그래서 지역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와 관련된 욕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욕구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정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복지 그 자원봉사 센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자, 아이들이 교육의 과정에서 인성교육 과정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도록 교육 과정으로 삽입을 하게 됐고요.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넣었으면 아이들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기관에서 하든 뭐 행정기관에서 하든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든 필요한 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인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인증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한 홍보와 지원 활동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이 바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지원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안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교육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요 기관에 따라서 아니면 자원봉사자로서의 기관을 방문했을 때 아니면 자원봉사 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사전 교육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딱딱한 방법이 아니라 편안하게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 예비 교육들 아니면 전문가 교육들
이런 것들을 좀 사전 교육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 그 다음에 이 제9조2라고 하는 건 그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의 신고와 청소년 수련 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정보 공개에 대한 지원, 그 밖에도 청소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정리해보자 그러면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그게 숙박형이든 아니면 수련 활동이든 그 다음에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가서 하는 봉사활동이든 이런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미리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그러한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런 인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또 기관에 대한 사전에 대한 어떤 협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청소년에게도 교육하고 해당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에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에서의 활동들, 그것들을 사업으로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자원봉사 추진 체계 중에서 자원봉사 그 협의회에 대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